내년부터 농약 사용과 관련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동안 작물마다 허용된 농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엄격히 제한한다는 겁니다. 엄격한 농약 관리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주환 PD가 취재했습니다. 취나물의 주요 산지인 애월. 주민들이 농협으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약 사용 교육. 오랫동안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던 농업인들이 농약 사용 교육을 받으러 온 이유는 뭘까? PLS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기준에 맞게 전문적으로 농약을 사용해온 농업인들. 농약 관련 제도가 바뀐다는 말에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교육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PLS라는 그런 농약 검사 기준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 농산물을 취나물을 팔 수가 있고 판로가 유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앞으로 참 점점 이제 농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이 농약 기준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이제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의 줄임말인 PLS.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한 가지 기준으로 잔류농약이 제한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전량 폐기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이 뭔지 농업기술원을 찾아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농약들만을 목록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용 가능한 농약만을 목록을 제시를 해서 그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작물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작물에 등록돼 있으면 그런 것들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작물에 해당 작물에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은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관행적으로 써오던 농약이 아니라 감귤이면 감귤, 마늘이면 마늘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농민들은 주의해야 할까?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이 0.01 ppm입니다. 그러니까 0.01 ppm이라고 그러면 거의 우리가 분석 기기로 분석을 했을 때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거에 위반이 되게 되면 거의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식품위생법과 농약관리법을 위반하게 돼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게 됐습니다. 마늘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가 한창인 대정의 한 마늘밭. 이렇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내년부터 예. 이게 제주의 농약 관리 좀 엄격해진다는데 그 말씀 들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요. 혹시 PLS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가. 오랫동안 해오던 농약 사용 방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겨울을 천천하는 게 사실 농가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건 자기네가 지금까지 농약이란 게 우리가 농약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 자재센터 해가지고 농약을 취급하는 거기 가가지고 뭐에 칠 거 또 언제 뭘 칠 거 하면은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된 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따라가지 했는데 이제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제주도 겨울 채소 작물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있는 거죠. 제주에는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고 봄에 수확하는 월동 채소가 많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PLS 제도가 시행되면 첫 시험 품목이 되는 것. 구조합에서 농사를 짓는 고광덕 씨는 7월부터 파종하는 당근 농사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식품 안전을 더 이제 엄격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부분도 약제도 가치가 준비되어 가고 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살펴보니까 약제들의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그 적용 품목에 대한 약제들은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쓸 농약이 없는 거죠. 약제들이 없는 겁니다. 곧 파종하게 될 월동채소에 기존에 쓰던 농약을 쓰면 전량 폐기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농민들은 대체할 농약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행 농업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이런 이제 허용 기준치가 허용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품목들이 등재가 돼야 돼요. 당근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포장지에 이 약제는 당근에 쓰일 수 있다라고 당근의 품목이 고시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약효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그 품목이 등재되어 있나 아니 안 되어 있나 이런 기준으로만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등록이 안 된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효능은 똑같을지라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농민의 주장대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일까? 농약 판매 담당자를 찾아 물었습니다. 이 PLS를 이렇게 하려면 첫째로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작물에다가 적용되는 농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모든 작물에 농약이 고시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PLS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농약 안에서만 농사를 지으려면 농가들이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밭작물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죠. 감기 빼고 나머지 밭작물들은 거의가 힘들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이. 당근과 같은 소면적 작물에 대해선 농약 등록이 소홀하다는 설명. 또한 제주 밭과 작물의 특성상 등록된 약조차도 사용법대로 쓰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소면적인 작물들이 많아서 대체로 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인 경우에는 선택성 제초제가 이제 등록은 돼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속금질 전에 이렇게 좀 그 제초제를 쳐서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 관행적인 그 농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농법이 이제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적합한 농약이 없다고 예전에 사용하던 농약을 쓸 수도 없는 상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에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 기준을 적용해 봤더니 놀랍게도 30%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저희가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검사하고 있는 도매시장에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유통품들 조사했던 내용 중에요. PLS를 적용을 하면 그러면 과연 이게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자 그렇게 적용해서 방송 보도자료를 냈던 자료인 거거든요. 적합으로 판정됐던 것 중에 한 30%가 부적합으로 변환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확인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올 말이 지나봐야지 내년이 돼야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현실 아무래도 이제 예년 평년보다는 부적합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농민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PLS는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0.01 ppm이면 일부 농약인 경우에 생육기간 중에 한 번만 뿌려도 검출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거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작물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있지만 이젠 농약 병의 표시가 된 작물에만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농약을 등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농약 등록 절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약 등록 절차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필요한 농약에 대해 신청하고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작물에만 등록 신청이 몰린다는 겁니다. 소규모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또 이제 인기 없는 작물들이 있어요. 시약처에서 기준을 설정해 주지만 사실은 농약회사나 수입상 아니면 그런 관련된 기관들에서 그걸 요청을 해야지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작물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취나물 이런 아주 소규모 약용 작물 이런 것들은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 많이 쓰이는 약재들은 뭐 등록 비용이 들더라도 등록을 하면 그만큼 이제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소품목, 예, 면적이 작거나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기네가 이제 비용을 들이면서 아마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PLS 제도에 대한 그 제도 시행은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농약 제조 회사나 이런 데들은 준비를 안 해왔던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냥 이제 좀 방치를 해버린 것 같고. 이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제조업자의 신청 없이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직권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직권 등록은 아직 미진한 수준입니다. 과연 제주도의 직권 등록 상황은 어떨까?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도 내 많은 면적들이 가급적이면 직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품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적으로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만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소면적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한 8개 정도의 그 작물에 대해 가지고 한 10개 농약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작물에 대한 직권 등록 현황입니다. 감귤의 경우 예전부터 많은 농약들이 등록돼 있지만 일부 작물들은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등록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서귀포 안덕에서 농사를 짓는 박태관 씨. 얼마 전 농협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봤습니다. PLS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항공 방제가 어렵다는 것. 무인 헬기 이제 그동안 잘 써왔는데 무인 헬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깜깜한 거예요. 몇만 평을 어떻게 그 농약 방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무인 헬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1000평, 2만 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작물 이제 농약 방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거 아무런 그 대처 방안도 내놓지 않고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동안 씨 뿌리고 이렇게 한 작물은 또 어떻게 관리하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난감할 따름입니다. 안덕농협에서는 왜 항공 방제 금지 문자를 보내게 된 걸까? PLS가 강화돼 있잖아요. 항공 방제가 장이 없어요. 공간에다가 우리가 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 보통 한 전 갖고서 25말 치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한 전 갖고서 헬기는 한 발까지서 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으로 독하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죠.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어때요? 창고에 지금 남아있는 기계화를 굉장히 그 농정의 어떤 과제로 이렇게 해서 헬기 방제, 드론 뭐 이런 그 기계로 이제 방제를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헬기 방제인 경우에도 약재가 없다. 그리고 쳐도 되고 안 쳐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주질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주도 특성상 농가들은 한 밭에 여러 작물들을 순환하며 심거나 다른 작물들을 인접한 작은 밭에 심곤 합니다. 비, 바람,
토양 등으로 인해 농약들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필지의 품목을 바꿨을 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교차 위험에, 교차 품목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할 수밖에 없고, 이 제주도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품목에 있는 약이 내가 지은 농사 밭으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비산돼 가지고 그 위험으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점, 시스템 자체가, 환경 자체가 PLS 제도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 농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PLS를 강행할 경우 수작업이 필요해 생산비 상승의 위험이 있고, 이것이 제주 농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적합니다. 인건비는 예전에보다 뭐 주급세급 이렇게 올라갔지만 농산물 가격은 이제 예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PLS를 시행하면 그 농가 일손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으로는. PLS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검사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도내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 육지의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상황. 이게 혼란스러운 점이, PLS를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어떤 농업인도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자기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 가지고 이게 PLS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분명히 검사 의뢰를 할 거라는 전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나 자신부터가 이걸 의뢰를 해봐야지. 새로 시행하는 거. 이거 가만히 아니 걸로 했다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전량 폐기를 하기 때문에. 농약 잔류 검사를 할 때 생산 단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통 단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그렇다면 PLS를 대비해 검사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이 몰릴 때는 살짝 이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농가론 분석 체제가 우리 농가론 제주 지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동작물 같은 경우는 제주가 집중되겠죠. 근데 월동작물 재배 시에는 육지에 있는 농가론의 이제 분석실들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지난 25일 구좌농협에서 제주 지역 농민단체들과 위성곤 의원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PLS 도입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 이날 간담회는 차분한 상태에서 시작됐지만 이내 성단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농민들도 모르고,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농약이 과연 규제를 했을 때 과연 칠 수 있는 농약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8년, 10년 전에 쓰던 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계속 쓰면 몇 년이 돼가지고 그 약을 계속 쳐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한 가지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걸 계속 사용을 하면 어떤 병해충을 잡을 수도 없고. 지금 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미 18년도에 파종을 해서 그때 생산되는 작물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한테 이제 피해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행이 조금 잘못됐다. 국회 회의에서도 유예 가능성에 대해 질의해왔던 위성곤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조속히 협의하고 농가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제도 유예를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하고 2번이나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제도 유예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WTO에 보고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생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MRN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 준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PLS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 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제주도는 잘 아시지만 월동치사라든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열대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직권 등록하고 있는 부분에 제주 작물이 많이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식약처에 대해서는 월동채소의 파종 시점이 아닌 출하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유예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농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PLS, 이른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라도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의 특성이 육지와 다르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만의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